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특별한 이 원전에 대한 주요 모멘텀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쪽에서 트럼프의 이 수혜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쪽이라고 하던가 뭐 조선, 뭐 플랜트, 뭐 아니면 건설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당 부분하고 원전 사업하고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산업재 쪽으로. 그래가지고 해당 부분에 따라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던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겠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원전 주요 이제 모멘텀이 있겠죠. 이 부분을 앞두고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증시의 전통산업주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일명 여러분들 다들 보셨다시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빅테크 7개 기업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를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 업종들이 뭐 반도체라고 하던가 AI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것과 반해 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양산업으로서 주가의 밸류를 좀 크게 받지를 못했죠. 근데 최근에 해당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겠는데요. 원전 등 에너지 섹터 쪽으로도 해당 산업주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겠고요. 특히나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 2.0 역점 정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수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거 최종 수주 발표 이번 달 중순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죠. 체코 원전 현재 2기만 그 24조 규모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2기를 더 지을 계획이죠. 향후 50조 규모로 확대가 될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국내 이제 원전 업계에게 대규모 일감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글로벌 원전 수주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제조업 단가, 나아가서의 SMR 원전 같은 경우도 가장 저렴하게 건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뭐 이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원전 업계와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게 이 SMR 수주 경쟁을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국내 원전 업계가 이러한 이제 기대감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원전 랠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주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 조선, 철강, 에너지에다가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 유럽 재무장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방산주가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겠죠. 미국 주도로 엄청난 대호황기가 펼쳐졌었던 2000년대 초반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이때 이후로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만에 20년 정도 만에 해당이 전통산업주 쪽에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동안 슈퍼사이클이 펼쳐지게 됐었죠. 현재 우리 전통산업주 랠리가 한 1년, 2년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전통산업주 같은 경우는 점점 실적 사이클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통 산업주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능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를 넘어서 미국의 최대 경쟁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이게 되는데, 미국이 지적재산권에서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조 능력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능력을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제조 능력을 늘리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제조업에 있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전력 비용을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로 14년 만에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전반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잃었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탈원전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프랑스와 함께 이 원전 쪽에서 경쟁을 펼치기는 했으나 경쟁력이 조금 밀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까지 터지니까 건설을 했었던 원전 같은 경우도 완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빠르게 이제 탈원전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다가 기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게 됐었죠. 현재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 추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독일이 20년 동안 탈원전 여파 때문에 800조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겠고, 오히려 지금 이 원전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가지고 원전을 배제를 하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갔으나, 오히려 원전의 중단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 결과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공급이 유럽으로의 공급이 완전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발전소의 이런 좀 발전량이 늘어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의 경제 성적 같은 경우도 좋지 않게, 역성장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보수 정권으로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지금 이제 확실하게 또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 독일의 경쟁력이 빠지기 시작한 지점이 탈원전 선언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이겠죠. 현재 한수원이 아시아 최초로 원전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녹색 채권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채권은 이제 이자 비용이 높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린본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제공이 되게 되면서 이자 같은 경우도 낮고, 아니면 이제 다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녹색 자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원전 쪽에서 그린본드가 발행이 됐었다, 2천억 규모로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디스 그린본드 관리체계의 최고 등급 인증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수원이 만드는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그래서 그린본드의 발행으로 대형 원전 안정성을 강화를 할 거다, 이 돈으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R&D를 확대를 할 거다. 이 R&D 쪽으로 수천억을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SMR 개발 나서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들, 원전 프로젝트에다가 텍소노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이느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관세 비슷하게 탄소 발자국 이런 세금들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떼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텍소노미가
고려가 되는 게 그린본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원전이 유럽에서 선택을 받는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린본드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 대비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 프로젝트의 자금 유동성 확보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중순 체코 24조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수주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일단 주요 걸림돌은 대부분 해결이 됐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한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으로 아마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뭐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독점 설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 없었다라고 하면 원전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뭐 대형 원전 쪽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설계, 지재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미가 있죠. 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충분히 가져갈 만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지금 이 좀 사사건건 유럽 원전 쪽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재권 협상은 알겠다, 돈 주겠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대신에 이 돈을 주는 거 대신에 매출액을 늘려가지고 수익성을 더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원자로가 한번 건설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50년 이상 유지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나라 설계도의 원전이 공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맞는 해결료까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기간 협력을 굳이 다른 나라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한수원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그래서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50조 규모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차세대 원전 SMR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원으로서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기대를 받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지어요. 근데 크게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시설을 공유를 하는 것 때문에 꼭 짝수로 짓습니다. 짝수로. 2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2개 짓죠. 24조로. 근데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개를 짓는데, 이것보다도 SMR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제 글로벌 SMR 수주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덤핑을 쳐버릴 수가 있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아무리 뭐 정부 쪽에서 자금 지원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제조업 부분에서 좀 이제 경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방국과의 협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상황이겠고, 한국 외에는 중국과 지금 제조업에서 가격 경쟁이 가능한 나라가 사실 없죠. 반도체라고 하던가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거의 뭐 대부분의 IT 제조업 쪽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격 경쟁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제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한미 원전 동맹,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미국 원전 산업 같은 경우도 부활을 시켜야 되게 된다. 그래서 한국 외에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 협력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전은 미션 크리티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백 조의 그러한 이제 손실을 발생을 하는, 아주 사고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 프로젝트에다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건설 단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이 뭐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아주게 되겠고요. 원전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건설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진출을 통해 가지고 현지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마치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 라이센스 계약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산업재의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원전과 건설주 쪽으로 지금 확대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게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대우건설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건설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원전 조직 최근 확대 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SMR 전문팀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형 SMR 표준 설계 개발 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서 SMR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짓는 SMR 같은 경우 이제 한수원 쪽에 그런 설계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겠죠. 대우건설이 해당 이제 프로젝트 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현재 대우건설 상장 이래 최저 수준의 주가입니다. 올해 실적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계측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기업이겠고요. 같이 이제 이 SMR 쪽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린본드를 통해 가지고 2천억 이상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됐고, 해당 부분을 SMR 개발에다가 지금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한국형 SMR 좀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미국 SMR 개발 기업에다가 직접 이 소형 모듈 원전 계측기를 납품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다가도 SMR 계측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을 하고 있겠고요. 최근 5년 만에 주가 최저 수준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하는데요.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급등 타이밍 이용하실 때 설치하셔가지고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위쪽에 급등 추천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그리고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당장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MOT 이런 종목 올려드려서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상승까지 이틀 만에 50%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지금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게시글 같은 경우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올려드렸었던 종목의 차트 분석이라고 하던가 간략한 브리핑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